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16. 물가와 인플레이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물가 지수와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 시장에 나타나는 실업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중요한 또 다른 경제적 현상은 물가가 변동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물가의 변동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이라기보단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를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물가 지수는 특정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았을 때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되는 시점의 물가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양 시점 간의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가 지수는 그 작성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 지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계의 생계비 변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가 지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지난해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생산 비용의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끝으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국내 총생산은 화폐 가치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와 기준 연도의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의 두 종류가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실질 GDP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동 효과를 제거한 것이고 명목 GDP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비교한다면 물가 상승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비교해서 물가 지수를 측정한 지표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구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산출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와는 달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직접 조사하여 측정되는 물가 지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지수는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수요 증가에 의해 오르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선 수요 감소로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지수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액수가 일정한 돈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물가가 오르는 경우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전에 비해 돈의 구매력은 증가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물가 지수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가 지수가 상승한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며, 물가 상승률이 0보다 커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물가 상승률이 0보다 작아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상승률이 줄어드는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관리 통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인플레이션은 빈번하게 관찰된 반면 디플레이션은 다소 드물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선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학습한 수요, 공급 곡선을 상기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크게 구분해 보면 수요 측 원인과 공급 측 원인으로 구분됩니다. 수요 측 원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공급 측 원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크게 보면 화폐 발행 증가와 경제 주체의 지출 증가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이 증가하는 현상을 통화 증발이라고 하는데, 통화 증발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의 양보다 돈의 양인 통화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의 투자 지출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경제 주체의 지출 증가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에 의해 유발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인상 등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오일 쇼크는 석유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 증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이 수요 견인이든 또는 비용 인상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이란 궁극적으로 화폐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상승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이러한 사실을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와 관련된 현상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 증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일까요? 이는 이 나라의 정부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재정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조세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충당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집니다. 이때 국민들이 잃어버린 돈의 가치는 화폐를 증발한 정부에게로 이전됩니다. 즉,
정부는 통화 증발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를 보유한 모든 국민들에게서 일정한 돈의 가치를 강제로 가져간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부의 지출이 많은 데 비해 조세 수입은 부족하고 차입 능력도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비교적 손쉽게 이용 가능한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했고 그 결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과감한 재정 계획을 실시함과 동시에 화폐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부의 자유에 의한 통화 증발이 어렵도록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 간의 소득 분배와 자원 배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소득 분배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 가치가 고정된 금융 자산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지만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게 될 채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손해를 보지만 이와 반대로 채무자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한편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엔 실질 가치가 보존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 구입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자원 배분에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 분배와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면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장기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기업주가 장기적인 임금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한편 그 밖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론,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이 있습니다. 메뉴 비용이란 생산자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이 메뉴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러한 가격 조정을 빈번하게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메뉴 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사람들이 화폐 보유를 줄이기 위해 들이는 모든 거래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 자주 찾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 교통비 등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두의 밑창이 빨리 닳는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와 같은 시간, 교통비 등의 거래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기에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거래를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구두창 비용이 커져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